안녕하세요. 피터봉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을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8,000보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산책 중에는 주로 전자책을 듣거나 유튜브 영상을 듣는데요. 지난주 전자책을 듣다가 2번 혼자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하나는 소설 파친코에는 한민족의 역사가 배어 있다에서 윤봉길 의사에 관한 내용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는데요. 처자식을 남겨둔 채 거사를 마치고 일본군의 만행을 당한 윤희사님을 생각하니 한때 군인으로서 너무나 저 자신이 죄송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중년의 행복을 한가롭게 생각하면서 산책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1절, 광복절이 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잘 개양해야겠다는 조그만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전역한 지 오래되어서 요 근래 한 번씩 까먹은 적이 몇 번 있어서 더 죄송스러워서 그랬나 봅니다. 사실 저는 50 전까지는 진보적 성향으로 살다가 50이 넘어가면서 진보는 젊은 세대에게 넘겨주고 이제는 약간 보수적 성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보수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정치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 애국순국 선열림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 사연은 글 말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변하고 예전처럼 활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걸 느끼게 되죠.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며 수면의 질도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눈밑이 조금씩 더 튀어나오는 것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피부 탄력은 몸속 수분과 많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실천하는가에 따라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함으로써 행복의 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의 행복을 위한 건강 습관, 특히 따뜻한 물 마시기, 이불 다물고 자기, 암세포를 이기는 체온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묶음으로 만들어 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걷거나 조용히 귀로 들어주시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은 항상 치매 예방 프로젝트로 동영상 들어갑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때 불렀던 가곡입니다. 제목은 봄처녀입니다. 봄처녀 제 옷이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꽃 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오시는고. 님 찾아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시나. 이상도 하오시다. 행여 내게 오심인가. 미안고 어리석은 양. 나가 물어볼까나. 고등학교 시절 음악 수업은 따로 멀리 있는 건물에 음악 선생님께서 피아노와 함께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체육, 교련과 함께 교실을 나가서 받는 수업 중에 꽤 운치가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당시 음악 선생님께서는 꽤 유명한 지역 작곡가이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1학년 때에는 악기 하나를 꼭 연주하라고 숙제를 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기타를 연습하였었는데 저는 그냥 피리를 불었습니다. 기타 살 돈이 없었거든요. 하하. 운동에는 많은 소질이 있었으나 음악과 미술에는 아주 젬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기타나 피아노를 배워두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거실에는 제 기타가 거의 30년째 저와 같이 이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용에 잊혀진 계절 정도 슬로우 곡은 간신히 칠 수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는 장안의 화제인 나는 반딧불을 연습 중인데요. 은근 어렵지만 가사가 너무 와 닿아서 처음 듣고 엄청 울었습니다. 지난 한 주는 책 들으며 2번 울고 노래 들으며 1번 울었네요. 거의 20년 전 30 중반에 서울에 홀로 올라와서 단간방에 자취하던 시절이 생각나서 노래 가사가 절절히 가슴에 맺히더라고요. 가수 황가람님의 사연을 들으며 잘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젊은 사람들 끈기 없다, 근성 없다 이런 말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꼰대가 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런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제일 꼴 보기 싫었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낭만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러니 요즘 젊은이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노멀의 시대는 갔으니까요. 노멀의 시대가 왜 갔냐면요. 저의 20년 선배님들 중에 3분의 1은 손자 손녀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따로 살거나 아니면 아직 같이 붙어 사는 경우가 덜어 있으며 심지어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자식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주 보기를 포기한 선배님들이 꽤나 계십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손주 보는 것을 꼭 고집해서는 안 되는 시대구나 하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는 아들이 둘이라 더 확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인생관이라서 지구에서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핵전쟁이나 전염병이 아닌 자연스럽게 세계 인구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 논점에 관해서는 차후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구를 위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 나이에는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만들 때에는 나는 반딧불 노래 가사를 넣어야겠습니다. 또 삼천포로 빠졌네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변화는 수분 감소와 체온 저하입니다. 우리 몸은 약 60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경우 몸의 7080%가 수분이지만 중년이 되면 60%, 노년기에는 남성 55%, 여성 5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수분이 줄어들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으며 주름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 부족은 혈액순환과 장 기능,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체온 역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체온이 38도 전후 정도이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35.8도에서 37.5도로 떨어집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신진대사가 둔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감염성 질환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체온 저하를 막고 건강한 노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체온을 높이는 습관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은 마시는 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찬물이 좋을까요? 따뜻한 물이 좋을까요? 물의 온도에 따른 건강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환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대부분 미지근한 물 또는 따뜻한 물이 수분 유지와 체온 상승에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의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찬물의 장점은 운동 직후 찬물을 마시면 체온을 빠르게 낮추고 탈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칼로리 소모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찬물의 단점은 소화기관의 혈류를 감소시켜 소화효소의 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체온을 낮춰 면역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의 장점은 소화기관의 혈류를 증가시켜 소화를 돕습니다. 체온을 높여 땀을 통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따뜻한 물의 단점은 과도한 땀 배출로 탈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너무 뜨거운 물은 구강이나 식도에 손상을 줄 수 있지만 우리 나이에는 큰 단점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찬물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께 양보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면 수분이 부족한 우리는 어느 정도 따뜻한 물을 하루에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는 하루 2리터의 물을 먹으라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우리는 머그잔으로 5잔에서 6잔을 드시면 된다고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험한 유명한 물 입자 관련 내용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일본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이 감정이나 언어의 영향을 받아 결정 구조가 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말이나 음악을 들려준 물을 얼린 후 현미경으로 얼음 결정의 형태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물의 얼음 결정은 아름답고 균형 잡힌 육각형의 결정을 형성했습니다. 클래식 음악 모차르트, 베토벤 등을 들려준 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마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눈꽃 결정과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반면 바보, 싫어해, 너는 못생겼어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물은 불균형하고 깨진 형태의 결정을 보였습니다. 헤비메탈 음악이나 소음에 노출된 물 역시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러운 결정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형태가 명확하지 않고 얼음이 거칠고 조각난 모양을 보였습니다.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연구는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연구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연구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실험이 던진 메시지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말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삶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따뜻한 물을 마실 때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마시면 훨씬 더 수분 및 체온 유지를 더욱 더 잘할 수 있겠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젊음을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체중 감량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피지방층이 두꺼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피지방층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루 6잔의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신 60대 여성 참가자는 한 달 만에 4kg을 감량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입니다. 감기는 차갑고 건조한 환경에서 더 쉽게 발생합니다. 반면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속이 촉촉하게 유지되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위장의 소화 효소는 일정한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원활해지고 변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위장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효과는 혈압 조절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시면 혈압은 10mmHg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변화시키는지 아시겠죠? 이제부터라도 하루 5, 6잔의 따뜻한 물을 예쁜 머그컵에 담아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 물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천천히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물을 하루의 위와 같이 잘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제 우리는 잠자리에 듭니다. 수면이 얼마나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치매에 걸리기 전 많은 노인분들의 80에서 90%가 입을 벌리고 주무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입을 벌리고 코숨 수면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다는 겁니다. 코는 공기를 들이마실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기 역과로 코 내부의 섬모와 점액은 먼지, 세균 등을 걸러내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흡입된 공기를 체온과 비슷한 온도와 습도로 조절하여 호흡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듭니다. 코로 호흡할 때 공기는 부비동을 지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뇌의 온도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비동은 우리 코 주위에 비어있는 내부 공간입니다. 입, 코, 눈, 귀로 연결되어 있으며 코를 중심으로 얼굴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코로 들이마신 공기는 부비동을 통과하면서 냉각됩니다. 이 냉각된 공기는 두개골 기저부를 지나며 뇌의 과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뇌하수체는 두개골 기저부에 위치하여 이러한 냉각 효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입으로 호흡할 경우 코의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과열 위험으로 코의 냉각 기능을 활용하지 못해 뇌의 온도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기의 여과 및 습도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잘 마신 따뜻한 물의 효과를 입으로 호흡하는 수면을 함으로써 다 써버리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코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 뇌의 온도 조절, 특히 뇌하수체의 과열 방지에 기여하며 이는 전반적인 뇌 기능 유지와 건강에 중요합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염이나 코막힘 같은 비강 문제, 턱 구조나 치열 문제, 잘못된 수면 자세, 수면 무호흡증 등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입을 벌리고 자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강 건조로 인한 입냄새, 충치, 잇몸 질환 증가, 산소 공급 감소로 인한 수면 질 저하와 피로감 증가, 호흡기 감염 위험 증가, 얼굴 구조 변화와 노화 가속화. 그렇다면
입을 다물고 자는 습관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전 비강 세척을 하거나 가습기 사용으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코 호흡 훈련을 통해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심하다면 입 벌림 방지 테이프나 턱 고정 밴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더 건강한 중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비강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코막힘,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등을 예방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강 건강 유지에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코 세척과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염수 코 세척은 비강 내 점액을 묽게 하고 코를 세척하여 오염 물질 제거하여 코숨을 편하게 하며 부작용 없이 코점막 보호 및 보습, 장기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염이 계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죠.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는 병원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2세 이상 및 임산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하니 꾸준하게 사용해주세요. 흡수가 되어서 몸에서 분해되어서 배출된다고 하니 꾸준히 써야 됩니다. 반드시 꾸준하게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비강 관리를 양치질에 빗대어 얘기하면 비강 분무 스프레이가 양치질에 해당하며 다른 처방은 치실, 치간치솔질이라고 합니다. 비강 분무 스프레이의 주의점은 장기 사용 시 코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식염수와 병행 사용 권장되며 드물게 코피, 점막 자극, 목 건조감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합니다. 녹내장, 백내장 환자는 의사 상담 후 사용하라고 권고합니다. 자세한 영상은 권혁수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교수님 채널 권혁수의 알러지스쿨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분 유지와 건강한 수면을 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비강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치매 예방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만약 만성적인 코막힘이나 비염 증상이 지속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리식염수를 사셔도 되지만 굳이 집에서 만들고 싶으시다면 생리식염수는 염화나트륨 0.9% 농도의 용액으로 코 세척이나 렌즈 세척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를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순도 99%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고순도 소금은 일반 마트에서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추천 제품은 한주소금 본소금으로 순도 99% 이상의 염화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리식염수 제조에 적합합니다. 방법은 주전자나 냄비에 수돗물 1리터를 넣고 끓인 후 실온으로 식힙니다. 그리고 소금 9g을 정확하게 계량합니다. 깨끗한 용기에 약간의 식힌 물과 소금 9g을 넣고 잘 섞어 소금을 완전히 녹입니다. 나머지 식힌 물을 모두 부어 잘 혼합합니다. 완성된 생리식염수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만든 생리식염수는 코 세척이나 렌즈 세척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에는 용액을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데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분 유지를 위한 따뜻한 물 마시기와 코숨 수면의 중요성으로 비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뜻한 물 마시기로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일반 세포보다 열에 약하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열에 취약합니다. 암세포는 41도에서 42도 이상에서 성장이 억제되며 43도 이상에서는 대부분 파괴됩니다. 반면 정상세포는 45도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온열 치료법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암세포가 증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을 마시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중년의 행복을 위한 오늘의 실천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루 5잔에서 6잔 머그컵 따뜻한 물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물 마시기. 2. 입 다물고 자기 건강한 비강 관리 통한 코숨 수면으로 건강 유지. 3. 체온을 유지하여 면역력을 높이기.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이 목표가 되면 또 하나의 목표가 추가되는 것으로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를 지나쳐도 언제나 다시 새로운 길을 가르쳐주는, 그것도 아주 상냥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오늘 먹은 점심에 감사하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소한 것을 즐기면 됩니다. 그러한 하나하나 사소한 일이 모여서 행복으로 가게 될 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수단으로 오늘은 따뜻한 물을 사랑하면서 마시고 입을 꼭 다물고 자면서 코로 잘 호흡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잘 마시고 코로 호흡을 잘하면 체온 유지는 자동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법의학자님 책을 읽다가 울었는데요.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울었습니다.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집에 가정 방문 오셔서 저하고 상담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엄마가 두 분 다 출근하셔서 저 혼자 선생님을 맞이했는데요. 부모님 안 계시기에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오신다고 해서 도망도 못 가고 단칸방에서 선생님과 대화한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치매 예방 프로젝트 구구단은 하루 쉬겠습니다. 대신 따라하세요. 파피푸페포라 리 루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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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 또한 행복의 한 수단입니다.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신 분들은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식탁으로 가셔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봄처녀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무 피터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